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의 한 농수산물 직판장이 공산품까지 취급해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소가 골목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하고 있어서 상인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 길목에 위치한 교동시장입니다. 싱싱한 수산물과 각종 도소매를 파는데 최근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상인들은 단골 손님도 뺏길 형편입니다. 돌산에가 큰 마트가 생겨서 엄마들이 여기를 못 나오겠다 그래요. 재래시장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소상공인을 위한 화폐다 보니 사용처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돌산의 대형업소가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이 아닌 인근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농수산물 직판장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해 일반 대형마트처럼 보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식재료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했습니다. 계산원이 당연하다는 듯 상품권을 받고 잔돈까지 남겨줍니다. 해당 업소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도 아닌데 부정으로 수취하는 겁니다. 가맹점이 아닌 곳은 사실 원래 안 받는 게 맞는 거라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계정 가서 이제 시정 조치나 이런 걸 안내하기로 했는데 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에서 농수산물만 팔아야 되는 곳에서 공산품까지 버젓이 팔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수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해당 업소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게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공산품을 판매하려면 용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불법 건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해놓고 이제 행정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수시는 다음 주까지 해당 업소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뒤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제76주년 여순사건 추념식을 앞두고 여순사건위원회의 직무태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 11구 항쟁 전국유족총연합은 어제 전남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유족 신고 가운데 최종 처리된 것은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순사건위원회는 어떠한 설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반성과 함께 즉각적인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순천 연양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순천시 의회 강영구 의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어제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영구 의장이 의원 15명이 찬성한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시민연대는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강 의장은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학생들은 막판 실전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시험이 한창인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10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같은 집중력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수능 한 달 앞,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감은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입시를 지도한 교사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기 패턴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학습 패턴과 수면 패턴을 수능 형식으로 수능 패턴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고난도의 문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준에 맞는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오답노트 위주로 다시 한 달 동안 잘 점검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5번의 시험에서 나왔던 개념 위주의 이번 수능은 전남에서 13,941명이 응시했으며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역 시험장은 45곳이며 수능 당일 아침 관공서와 주요 기업체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집니다. 전남교육청은 자체 수능 모의고사 제2파이널을 이달 말 실시하는 등 막바지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 통합에 합의했다는 전라남도의 발표와 관련해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대 측은 통합 의대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고, 목포대도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광규 순천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에 대한 발언은 김영록 지사와 김문수 의원뿐이었고 교육부총리와 순천대 총장은 아예 언급이 없었다며 통합의대가 밥 먹는 데서 합의될 정도로 쉬운 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시 의원들이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에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천을 8개 구간으로 나누어 특색 있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 의회의 의원 연구 모임인 지방하천 활용 생태문화 발굴 연구회가 최근 연등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체 길이 8.74km 가운데 현재 4.86km가 하천 형태로 남아있는 연등천은 여수 도심을 가로질러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 앞바다로 이어집니다. 연등천 블루그린 네트워크는 연등천을 크게 8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특색을 살려 생태문화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자연 그대로이거나 복원된 하천과 논, 도심공원, 유휴지와 도시숲 등 하천 영역과 녹지 영역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1구간인 용수동 논습지에서부터 3구간 미평공원과 철도공원길, 4구간 중림천을 거쳐 연등천 하류 8구간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등천을 이수, 치수, 오폐수의 공간으로만 바라봤지만은 철길공원길이라든지 미평공원이라든지 주변에 고락산 어떤 그런 숲하고 연결하면 연등천은 훨씬 더 생태문화적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은. 특히 이번 용역 결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개발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기반 해법의 도시 계획이기도 합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이 같은 연등천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협력,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적극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도심 하천인 연등천을 중요한 생활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도. 수백 년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던 연등천 중심의 블루그린 네트워크가 여수시만의 맞춤형 미래도시 전략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색의 섬 박람회를 앞두고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여수시가 전라남도에 147억 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정기명 시장이 김영록 지사에게 섬 박람회 추가 위탁 사업비 128억 원을 포함해 147억 원의 도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김 지사도 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국가 행사 승인 당시 섬 박람회 예산이 248억 원이었지만 행사 기간 연장과 물가 상승률 반영 등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해 전국체전이 경남 김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모두 1,7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여러 종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복싱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따냈던 화순군청 임혜지 선수의 전국체전 경기.
3가지로만 구성된 전국체전 여자복싱 체급 구분 탓에 주 참가 체급인 54kg이 아닌 라이트급으로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여자복싱 54kg급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매지 선수는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6kg을 증량했습니다. 그리고 애지 선수가 지금 살을 찌워서 나오거든요. 54kg에 적합한 선수인데 체급이 54kg가 있었으면 저희도 여러 선수들도 다 좋아할 겁니다. 복싱협회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체전 여자복싱의 체급 세분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 제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이매지 선수는 그동안 60kg급을 11연패한 오연지 선수와의 준결승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올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육상에서는 전남체육고 이은빈 선수가 200m 결선에서 우승하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제 성인 되면서 이제 국가대표라는 태극마크를 달고 달릴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른 세계 무대에서도 더 열심히 뛰어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고 더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청의 신소망 선수도 육상 800m에서 2분 9초 0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팀을 이직하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이번 체전에 임했는데, 그래도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시험 때는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달렸기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에서 대전, 전북, 광주와의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전남 선수단. 현재까지 종합순위 12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전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